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확산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 국내 증시도 이 조정세를 맞닥뜨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3,000선을 넘기지 못하고 기관의 강매도 속에서 2,99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시장도 기관들이 1,900억대 순매도를 하면서 강한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1.8%대 하락을 받았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0.58%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3,000선을 좀 회복해주는 모습인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상단이 3,05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 힘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겠고요. 코스닥 예상지수는 오늘 0.29% 떨어지면서 1010포인트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 나스닥 지수가 0.5%대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7%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미국의 11월 마켓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모두 공개됐는데 이 두 지수 모두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공급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적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범준, 민경철,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눌러오셔서 활발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중소형주의 위축세가 좀 있었고 뉴욕 증시도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서 계속 좀 연일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우리 시장 반도체주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영향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 영향들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 기술주들이 소폭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오후장에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개별적인 이슈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주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지만 아랫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에 국내 쪽에 있어서의 IT 쪽 섹터들은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장전에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이 투자 발표가 공식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추후에 22년도 때 내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24년도에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투자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IT 섹터는 사실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낙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내년도 2분기 때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조금 빠르게 된다라면 내년 1분기 정도면은 바닥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IT 쪽 섹터들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메타버스나 NFT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11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는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올해 11월 1일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던 어떤 업종구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 쪽 섹터가 많고요.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 그 이외에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가 게임, 엔터주들을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2차 등기 쪽이라든가 게임이나 엔터 이쪽은 뭐 메타버스 쪽과 NFT 쪽에 있어 맞물리면서 급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물 수화 과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올해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을 좀 넘어갔습니다.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말로 갈수록 양도세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과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다 출회가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0월 달부터 좀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다시 이 거래일 전에 119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다시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1,200원 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수급이 조금 꼬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드를 좀 보게 되면 설강주에 대한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피파웃이 우려가 좀 과도했나라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설강주를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국내 쪽에 있어서의 산업재 쪽 섹터들은 밸류 하단 자리 때까지는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이 일단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보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이라든가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뭐 현대제철도 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벼운 종목군 중에서는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반등 타임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배당주의 계절이죠. 사실 배당주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연말에 가까울수록 뭐 미리 매수를 해서 배당을 받는 투자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 낙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연초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라는 전략, 뭐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배당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건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으니까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는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고배당주다라고 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약간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좀 늘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자의 3배 정도가 좀 되죠.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런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우리금융지주라든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좀 제법 나옵니다. 그리고 LH투자증권 또한 마찬가지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정보는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도 가격 조정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박스 하단 자리 때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배당을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성신양해입니다. 시멘트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이런 분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4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요즘 강달러세가 굉장한데요. 달러 인덱스 어제는 유로와 반등세에 못 이겨서 이 강세가 좀 잦아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상승세 연출되고 있는데 어제는 1.68%까지 상승하면서 은행주가 미국 시장에서 강세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금융이나 보험 업종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또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배당주에 좀 투자를 할 때다라고 방금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네요. 삼성전자는 1.2% 상승 출발하면서 전일 대비 900원 얻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76,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상승폭 더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2% 넘게 상승 출발 성공했습니다. 전일 대비 2,500원 챙겨가고 있고요. 12만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본주 따라서 가는 중이고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0.4%,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기아가 약보합권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인데 LG화학이 0.95% 상승하면서 74만 7천 원까지 주가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 반면에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고 코스피 시장이 0.4% 올라가면서 3,010포인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016선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오늘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30전 올라가면서 1,190원대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1,190원 이상 좀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펄어비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좀 안 좋은 소식 때문에 5%대 급락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0.7% 정도 반등에 좀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600원 얻어가면서 85,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3%, LNF가 1.3% 상승하면서 현재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는 좀 엇갈린 운명으로 현재 출발하는 모습인데 펄어비스는 0.5% 하락, 카카오게임즈는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셀트리온 제약이 나홀로 상승하고 있네요.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어제 낙폭에 따른 반등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12만 1,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도 펄어비스와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어제 위메이드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19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HLB가 0.5%, CJ ENM이 0.3%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자 김범준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목소리에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만큼 조금 더 신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고요. 네, 오늘 나노 CMS부터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나노 CMS도 좀 볼 텐데 나노 CMS는 이제 그 나노 소재 관련 그 전자 재료용 나노 무기 소재, 그다음에 나노 금속 화합물, 나노 유기 형광체, 뭐 이런 이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나노 신소재 개발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첨단 그 보안 인쇄 관련 시장으로 은행권, 그다음에 여권, 신분증, 수입 인지, 이런 국가 보안 인쇄 시장에도 해당이 되고, 근접외선 흡수나 이제 반사, 안료미, 자외선 유기형광 안료 생산 공정,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발광체 생산 공정 등 두 가지 생산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노 CMS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거의 7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왔다가 10월 중순쯤 나노 CMS가 이제 코로나19 3열 램프 양산 소식에 이제 주가가 다시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이제 전고점까지는 다시 가지는 못했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계속 하락했다가 월요일에 이제 화요일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급상승 출발을 했지만 상승세를 사실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 거의 15% 정도에 육박하는 상태에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반등을 다시 해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사실 급등을 하고 나서 뒷받침할 만한 이슈가 공개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사던 이제 외국인이 크게 물량을 좀 던졌고요. 기관도 전날 들어왔던 물량 고스란히 이제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상장도 올해 3월에 했고요. 또 그 줄곧 하락했다가 지금의 이제 가격대까지 올라온 건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래도 고점에 비해서 갭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 대한 매트는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 3열 램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이거 하면은 미국의 에덴파크와 협력을 해서 만든 램프고, 마이크로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해서 222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이 램프를 일정한 거리에서 이제 조사를 시키면은 30초부터 바이러스가 99.99%가 제거가 되고 60초부터는 완전 사멸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변종에 대한 바이러스까지 완전 사멸까지 가능한 이런 정확한 내용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 팩트면 사실 이 가격에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현재 이런 내용들로 전고점도 찍고 현재 가격대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코로나 백신, 치료제, 경구용, 코로나 관련된 약들은 사실 대부분 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불티나게 팔릴 것이 또 당연지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세 내용이 사실 많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이게 정말 맞다면 소위 말해서 이게 정말 혁신 기술인데, 국내 탑 기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정말 맞다면은 공중파에서 이미 대대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바이러스가 제거된다고 발표는 했지만 현재 날뛰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맨 처음에 나왔던 그냥 그런 초기 바이러스인지 이런 어쨌든 상세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의 말만 봤을 때는 어쨌든 내용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기에 재료가 너무 좋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0년도 기준으로 매출액도 42억 원, 영업이익이 이제 마이너스 2억 원, 21년도는 2분기가 매출이 3억 원, 영업 손익이 마이너스 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매출액 42억도 상장하기 위해서 어쨌든 재무제표를 좋게 봐야 되기 때문에 몰아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대로 된 작전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건데, 어쨌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나 조류 독감 쪽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에도 범용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양산을 하고 나서 수주 관련된 내용을 사실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은 12월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주 내용이 상당히 좋으면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더 높아진 가격대에 비해서 유통 주식 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무증이나 뭐 또 백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라서 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은 상당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주의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인데, 크래프톤은 아시겠지만은 뭐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열사만 22개가 되는데, 어쨌든 가장 유명한 거는 배틀그라운드겠죠. 그래서 최근 게임주들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맞춰서 같이 올라갔고, 또 조정이 들어오면서 같이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상장 이후에 위아래로 15%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돌파를 하고 이제 다시 또 흘러내리는 좀 모습이 있기는 한데,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고, 지난 3분기 게임사 매출을 좀 보면은 1위가 이제 넷마블, 2위가 크래프톤, 3위가 NC소프트, 4위가 카카오게임즈, 5위가 W게임즈, 그 다음에 뭐 스파라비스, 위메이드 순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쨌든 크래프톤이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42% 정도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두 배틀그라운드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걸 줄여서 배그라고 하는 건데, 이 배그가 언제까지 크래프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하면은 주가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는 없다라고 결론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게임사가 게임 하나만 잘 만들면 뭐 향후 10년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는 하지만, 게임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고점과 저점이 있고, 문제는 이제 저점일 텐데, 저점일 때 크래프톤 회사를 다시 올려주던가 아니면 유지해주던가 아니면 좀 더 고점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줄 신작 게임이 배그 다음으로도 흥행을 해줘야 주가적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NC 같은 경우는 그 PC 리니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리니지 IP를 잘 활용해가지고 리니지 모바일, 뭐 리니지 2M이나 뭐 최근에 이제 나온 리니지 W까지 이어서 왔는데, 배그도 이 크래프톤도 이 배그라는 이 IP를 버리지 않고 잘 활용해서 그 다음 게임 혹은 뭐 그 다다음 게임까지 혹은 뭐 아예 새로운 뭐 도전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새로운 게임이 도약을 할 수 있다면은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게임주 전반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크래프톤이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하게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매수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골프존이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골프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너무 좋고요. 주가가 보여지고 있죠. 좋은 회사는 보통 결국 주가가 알아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간 저점이 3만 원대고 고점이 8만 원대를 거의 한 몇 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찍었죠. 오늘은 뭐 별로 좋지는 않지만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전망은 정말 좋으니까 관심 가지시면서 좀 지켜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짤막한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범준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케이카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은 종목이죠. 국내 중고차 매매 1위 플랫폼인 케이카, 지난달 상장 이후에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하면서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원이 한국의 중고차 시장이 2030년까지 48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면서 이 케이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무려 85,2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케이카는 지난달에 상장할 때도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공모가였던 25,000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7,5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케이컨즈 상장 이후에 계속 좀 횡보를 하는 모습 보이다가 조금씩 이틀 정도 올라오더니 어제 상한가 강하게 마무리 짓고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최고 39,000원까지 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 종목은 애니플러스인데 벌써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제가 좀 보고 있을 때는 전혀 상한가에 좀 부근에 못 갔었는데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글로벌 콘텐츠 미디어 기업인 애니플러스도 역시나 전분기 실적에 따른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3분기 연속으로 실적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애니플러스가 지금 현저히 재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또 최근에 핫한 NFT 관련 사업도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애니플러스도 좀 많이 횡보를 했었습니다. 3,655원대 10월 말쯤에 터치를 했었고 오늘 5,400원 굳건하게 좀 지켜가면서 강한 상승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뭐 횡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은 아니고 좀 옆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애니플러스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ITI즈입니다. ITI즈 역시나 지금 18% 정도 급등해주고 있는데 33,350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ITI즈의 주가 폭등세가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디지털 대전환 공약 때문에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I즈는 자산 운용, 자산 리스크 관리, 이 신용평가 등등 이 디지털 금융 솔루션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상에서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일 수 있지만 전환을 늦출 수도 없다라면서 앞으로 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해 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정책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ITI즈 현재 32,0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ITI즈 최근에 37,150원까지 터치했다가 18,050원까지 좀 크게 빠졌는데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라서 지금 일봉이 좀 두껍게 나타나는 것 같고 어제 상승 마감했고 오늘도 양봉 띄우면서 31,15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세 가지 시그널들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또 다음 주작기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위원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난다라고 좀 멘트가 바뀌었네요. 네, 아침이다 보니까 또 상한가를 꿈꾸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포트폴리오에도 상한가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K카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한가에 갔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의 이 수급이 조금 더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봉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한데 K카 오늘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끝까지 좀 시그널 챙겨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멘트가 바뀌는 이유는 월요일에는 오늘 아침 상한가를 잡아낸 상남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2연속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린다. 이렇게 매일 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또 멘트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전일자 미국 증시는 이제 에너지 업종과 이제 금융주들이 좀 강세였고요. 시초 약 마이너스 1.6%까지 좀 기술주들이 좀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의 이제 재지명이 또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내년에야 좀 지속이 될 것이다. 기존의 연준 통화 정책 방향성이 유지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안도감에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종가는 마이너스 0.5% 수준까지 마이너스 1.6에서 0.5까지 1%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주목하셔야 될 이제 포인트 두 가지만 짚고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 게임 대장으로 불리는 우리 노블럭스가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국내 메타버스 게임, 블록체인, NFT 관련주들의
추가 조정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이제 D램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적으로 추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부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전망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늘 행복한 수요일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엉덩이가 무거우신 우리 코스피 지수를 이끄실 최후의 보루이신 우리 삼성전자는 제가 6만 전자 왔을 때 과매도 구간이다. 우리 72,000원 구간 돌파하면은 79,000원까지 추가 상승 시세에 기록할 것이라 전망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 72,000원 구간 삼성전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79,000원까지 2차적으로 추가 상승 전망하도록 하겠고, 79,000원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강하게 뚫어냈을 때 그 위로의 시세는 저는 중장기 삼성전자 9만원까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매매 시그널 통해서 우리 삼성전자 과매도 구간이다, 66,000원, 67,000원 이탈 안 하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는 것은 추가 상승을 위한 제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드린 바 있고, 실적 기반에서 다시 72,000원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만 72,000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 업황 개선,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들과 실적에 기반해서 다시 79,000원 그리고 아까 전망해드린 중장기 9만원 영역대까지 추가 상승 전망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20조 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는 이슈는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생산 캐파의 증가는 곧 거의 확정적인 실적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2024년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매해 약 10%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지금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반도체 다시 키우려고 중국에서 정책을 내려고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죠. 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중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니까 중국에다가 공장도 못 짓는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D램 수요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의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공장을 늘리지 못하는, 신규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게 됐고요.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D램 가격을 우리 내년 상반기부터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못했다. 공급은 한정적이게 됐는데 D램 수요는 앞으로 강조해드리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든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봇 배달의 시대가 도래하든 자택근무의 시대가 도래하든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도입되더라도 그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우리 반도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D램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니까 D램 가격도 내년 상반기부터 상승하게 될 거라는 우리 글로벌 시장의 투자자들의 예상에 우리 D램 가격 지금 반대편에 마이크론의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D램 가격이 상반기부터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 D램 전 세계 점유율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3거래일 연속적으로 폭등하고 있다는 부분에 자극을 받은 우리 엉덩이가 무거우신 삼성전자 큰형님께서도 지금 이번 주에 72,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79,000원까지 지금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추가 시세 만들어내는 슈팅 자리 만든 것으로 지금 보여지니까 우리
일단은 2차적으로는 79,000원까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네, 실적에 기반해서 9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가적으로는 이제 9만 원까지 빠졌을 때 우리 매매 시그널에서 다뤘던 우리 SK하이닉스 이제 결산 기준으로 기업의 청산 가치 약 86,000원으로 분석이 되니까 자, 9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린 바 있고, 자, 12만 원 구간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네, 이번 주 12만 원 부근까지 네, 30% 이상의 좀 시세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이제 12만 원 구간을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냈을 때의 중장기 목표가는 저는 15만 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는 부분에 이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예, 삼성전자 7만 9천 원 구간 돌파하는지, 그리고 위로 9만 전자로의 활기를 하는 과정,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중장기 15만 원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에도 굉장히 큰 매기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우리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삼성전자 조정받을 때 네, 우리 기간 조정 거칠 때 우리 바닥에서 공략했고 네, 월요일 상한가, 화요일 상한가 노려봤습니다. 자, 후속주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의 네, 방송 본방사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삼성전자 추가 상승 전망한다, 이렇게 시그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K카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상장 이래 신고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외국 증권가에서 이거 8만 원까지 간다라는 정말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을 내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거 좋다 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과매수 구간에서 꼬드길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종목의 사상 신고가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을 때 우리 과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고가에서 저가의 물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이거 IPO 때 보호에서 풀리는 기관들 물량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는 굉장히 큰 가격 조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현재가 기준 36,900원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33,000원, 34,0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익절 평단가 손절선 대응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단할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시그널을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자, 이 부분은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보다 추가 매수보다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으로 사료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이 종목이 15,900원 최고가를 찍었을 때 제가 이미 1,500% 폭등한 고점 정상에서는 하산을 준비해야 될 때다. 내려갈 때를 준비해야 될 때다라는 시그널을 남겨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점쟁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고가 찍고 지금 3거래일 연속적으로 고점을 맞춰가는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메이저 종목들로 수급이 옮겨가면서 이제 단할 종목도 이제 메타버스, NFT, 암호화폐 관련주로 테마가 일단락되고 고가에서 일단은 거래대금 매수세 줄어들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가격 조정 있기 전까지는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면서 바닥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보유증 비중으로만 한번 튀어 오를 때 비중 정리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들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낮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램테크놀로지 오늘 16% 급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낮방송 민경철 전문위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민경철 전문위원처럼 뭔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런 소개는 없었고, 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고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성현 전문위원께서 항상 1,185원을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1,19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금융 투자가 좀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지수 상황 좀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 뭐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1,185원 선 계속 말씀드렸던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의 어떤 대형주들의 어떤 상승 흐름 그리고 대형주들의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89원선에서 이제 전일차 기준으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단기 상방 구간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이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환율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85원선 하회를 했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 삼성전자 같은 어떤 대형 이 IT 기업주들이 코스피를 좀 지탱을 해주면서 올라서는 그런 주춧돌이 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단기 고점 부분입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85원선 하회하는 시점부터 해서 대형주들이 또다시 코스피를 이끌어 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니까 환율 기준으로 계속 체킹하시면서 시장 흐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이후에 조금 눌림인데 당분간은 박스피 장세를 예상하니까 이 박스피 장세 속에서는 이 개별주들의 강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고려 아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아연 재련 업체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바가 있었죠. 이 다양한 금속을 재련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또는 유럽의 어떤 전력난에 따라 가지고 비철금속 재련사들의 어떤 생산 차질 이런 부분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연 가격이 14년 이후에 14년 내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고려 아연에 이어 가지고 이제 세계 2위의 아연 재련사 이 미스트 같은 경우는 유럽 세계 아연 재련소의 어떤 생산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아연 제약사 역시나 유럽 지역의 어떤 세 곳의 가동률을 조정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이런 전력 성수기가 지속된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최근 전력난에 따른 이 비철 가격의 어떤 강세는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고려아연 쪽에서는 안정적 수익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G화학 쪽이랑 2차전지 전구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부사장급의 어떤 인사를 신규로 영입을 했고요. 10월에는 이제 동박,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이런 관련 2차전지 관련 소재 경력자들을 채용 공고를 하면서 본격적인 2차전지 사업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2차전지 전해동박 신규 투자를 1.3만 톤 정도로 완료한 이후에 향후 5만 톤까지 신규 투자를 좀 늘려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LG화학 쪽에서의 어떤 양극재 생산 능력을 좀 감안하면은 앞으로의 전구체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10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7월 이후에 2차전지 기대감의 어떤 주가에 상당 부분 좀 선반영이 된 만큼 이 전구체 사업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는 다시 60만 원 선을 향해 움직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60만 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지 아니면은 조정을 주고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두산에서 이 소재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재상장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2차 전지라든가 OLED 관련 매출이 좀 높은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쪽은 주 공급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이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전지박이 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용 전지박 공장이 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 기존 고객 외에 어떤 많은 업체들과의 어떤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2년간의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다가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약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유럽에 신증설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과도 추가적인 공급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 기대감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의 전기차 신약을 겨냥해서 이 북미에도 전지박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선점한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겁니다. 유럽과 미국 두 시장 모두 이 전기차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전지박 증설 같은 경우는 곧 회사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45억 원 그리고 38억 원으로 매출액은 한 41% 가량 고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한 49% 가량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죠. 이유 같은 경우는 이 전지박 생산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제 고정비의 증가로 해서 이제 비용은 좀 증가를 했지만은 초기 수율이 낮기 때문에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 손실폭은 이 분기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만 이제 전지박 관련해서 영업 손실이 한 400억 가량 이렇게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OLED와 이제 동박 사업의 어떤 이익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지박 매출을 향후에 좀 추가한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까지 충분히 기대감이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전지박 쪽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나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관련주로 좀 체킹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유명 바이오로부터 해서 주문을 받아서 OEM 그리고 ODM 방식으로 해서 이 수출을 하는 의료 수출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이 이제 셔츠 의료라든가 숙녀복 정장 또는 캐주얼 의료 같은 그런 부분인데, 현재 동남아랑 중미 6개국에 걸쳐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주요국의 어떤 락다운으로 해서 이 공장 가동률이 이제 8월에서 9월까지 10% 초반까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피해가 컸었죠. 근데 이제 4분기 기준에서 이제 베트남 경제 재개로 인해서 이 공장 가동률은 빠르게 이렇게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의료는 이제 제조업 품목 중에 공정이 좀 비교적으로 단순하고 또 공정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이 가동률 회복이 타 산업, 타 품목 대비해서 좀 빠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개선도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2월 시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배당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배당 성향이 25%, 고배당 성향에다가 이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좀 충분히 높은 상태고요. 아래로는 22,000원에서 18,000원 선 구간을 매력적인 매수 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3만 원을 향해 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이 종목 역시나 시총이 좀 높은 만큼 긴 호흡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고려아연,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한세실업 이 세 종목 다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좋다. 그 중에서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향후에 2차전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솔루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나 지금 현재는 영업 손실이 전지박 쪽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25년도 이후까지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락다운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에는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계속 주문을 말씀드리고 있죠.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포인트까지 계속적인 상승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만 조금만 더 자리를 85원선 하회를 좀 해준다고 한다면은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모두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시고 위로 계속 베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1,185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이 대형주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이다라고 체크해 주셨고요. 또 12월 4일 다음 주 토요일 날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대면으로 만나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는데, 문자나 전화번호로 접수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이 파월 의장이 연임 확정하면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지금 실시간 생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수요일장 힘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